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탐정 시리즈로 3강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3강 순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오늘은 탐정 활동이 변호사법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뭐 핫한 과제입니다. 이게 변호사들이 일단 탐정 공인탐정법 통과를 반대한다고 제가 2강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본질이 뭐냐? 탐정 활동이 변호사법 위반하고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충돌이 되다 보니까 변호사들하고 변호사들께서 좀 반대를 한다고 제가 2강 시간에 강조를 한 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헌법에는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우선 이 변호사법에는 일단 소송 관련되는 것을 그 변호사만 할 수 있죠.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탐정이라든가 다른 직업에 있는 사람이 소송에 관련되는 그러한 비용을 받고 만약에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면 그거는 당연히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탐정 활동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고 탐정은 탐정대로 독립된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핫하고 관심사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느 쪽이 변호사법 위반이고 어느 쪽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자면, 자, 뭐 A, 한번 봅시다. A와 B가, 이게 남자입니다. 여자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지금 사귀는데 남자가 이제 둘이 약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B가 여자가 남자한테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남자가 의사라고 속였어요. 잘 들으세요. 남자가 의사라고 속였어요. 신분을 속였어요. 그리고 약혼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여자는 많은, 그렇죠? 예, 돈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실을 삼아서 어떤 명목을 됐겠죠. 그래가지고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돈이 건너갔습니다. 사업을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러면 이 자체가 뭡니까? 이 자체가 사기죠. 의사도 아니면서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돈을 빌려달라 해서 많은 돈이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자가 탐정한테 와서 이 사람이 진짜 의사가 맞느냐, 아무래도 돈만 요구하고 아닌 것 같다, 이것을 좀 의사가 맞는지 확인 좀 해달라, 이런 의뢰가 탐정한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여자가 고객인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탐정비로 주고 착수금으로 주고 좀 알아봐 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의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탐정이 확인해 주는 거. 이게 변호사법 위반입니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괜찮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이거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 아니죠. 사적으로 그냥 사귀는 단계에서 확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변호사법 위반은 이런 겁니다. 여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죠. 여자가 남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죠. 고소한 이후라면 경찰서에 이제 서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서 탐정이 돈을 받고 어떤 증거 수집을 해준다.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소를 제출하기 전에 소송 진행 중이 아니고 소송 전에
확인을 해달라. 이런 거는 변호사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마음대로 돈을 받고 활동을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알 권리를 충족해 드리는 거지 무슨 변호사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고소장 제출 이후에 뭐 소송의 열차를 탔다. 그러면 탐정이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는 독수독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이론이거든요. 독수독가 이론이 뭡니까?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에서는 독이 있는 나무의 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냐면 결국 그 형사소송법 308조 형사소송법 308조가 뭐냐면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한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탐정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해서 제공한 것은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느냐? 이건 약간 다릅니다. 이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일단 민사적인 거, 이 독수독가 이론이 형사소송법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사관계에서는 독수독가 이론이 100%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배우자가 간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새는 간통죄가 없어서 형사처벌을 안 받죠.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청을 허락한다 이 말이 아니고 도청을 해서는 안 되지만 도청으로 만약에 얻은 증거가 있다면 그거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죠. 불법이죠. 그러나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탐정이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도 증거로 인정해 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이것을 우리는 독수독가 이론입니다. 자, 나무 숫자죠. 독이 있는 나무는 독이 있는 열매를 그렇죠? 맺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론이 형사소송법에 대원리죠. 그러나 우리 탐정은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독수독가 이론이 100% 적용되지 않는다. 100%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증거를 배제한다 이 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바로 이런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변호사법 위반은 소송의 열차를 타고 가는 사건은 탐정이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변호사법 위반이고 소송 전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탐정이 활동을 하는 그것은 괜찮다. 그것은 얼마든지 이윤을 창출하면서 탐정 활동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을 오늘 3강 시간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오늘 3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4강 시간에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초상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오늘 3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